네, 정치 돋보기 시간입니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안에서 대낮에 이 대량 살상 무기인 VX 신경작용제 중독으로 살해된 것이 확인되면서 그 파장이 국제사회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핵실험보다 더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이 사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테러하면서 북한과 단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단계까지 갈 건가요? 저는 그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각 부서의 장관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게 네. 심상치가 않은데 말레이시아의 장관 한 명이 이건 북한하고의 관계를 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는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국의 가장 큰 국제공항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약간 망신을 당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배신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두 그렇죠. 나라가. 네. 예, 제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평양에 상주하는 외국의 공간이 딱 24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는 111개 나라가 공간을 두고 있는데 네. 평양에는 24개 국가만이 두고 있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로서는 조금 우호적인 관계를 북한이 사고 좀 치고 해도 네.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공간도 두고 다음에 비자 면제 국가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상당히 큰 혜택이었거든요. 글쎄요. 예. 그래서 미국하고 잘 생각해 보면 북한하고 협상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쿠알라룸푸르에서 미북 간에 어떤 협상이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네. 북한은 그래서 아시아에서 협상할 일이 있을 때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간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뭔가 미국하고 또 협상할 게 있으면은 베를린에 독일의 베를린 공간을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선의로 많은 걸 베풀어 왔는데 여기에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먹칠을 또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단교라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지금 대사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다시 대사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공간을 폐쇄하든가 아니면 대사 대리 형태로 가든가 대폭 격을 낮출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당사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미국도 지금 상당히 강경해졌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국무부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다시 할 경우에 어떤 제약이랄까요? 그런 걸 받게 됩니까, 북한이? 지금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원한 것은 1987년에 북한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바로 직후에 이렇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다가 20년 만에 사실 부시 행정부가 잘못한 거고 미국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뭔가 북한이 육자회담에 나와서 할 것처럼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2008년 10월에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를 해줬는데 그러자마자 북한이 2008년 12월에 육자회담을 마지막으로 열고 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육자회담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언젠가는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겠다고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아주 움직이기 편하게 지금 미국 연방의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자 이런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면 이미 북한은 여러 가지 제재에 묶여 있습니다. 상당한 제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북한이라는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니까 당신들 다른 나라들도 우리들을 따라와라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캐나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아니 미국에서도 이런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가속화된다면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고려항공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민항기가 취항하는 거 물론 이 고려항공이 많은 나라를 가는 거 아닙니다만 특별기 형태로 또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막아버리자고 해서 만약에 이런 게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면 중국의 일반인들이 고려항공 저거 타고 테러리스트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우리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분위기도 일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병세 외교장관이 제네바에 가 있습니다. 유엔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고 하는데 그 윤 장관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말씀 좀 이어갈까요? 이번 사건이 갖는 그 함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금지된
그런 황무기를 사용한 그런 점이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군축 회원국들의 그런 단호한 그런 대응을 또 유도할 생각입니다. 네, 원래 이게 차관이 가는 자리인데 장관이 직접 갔다는데 그만큼 국제사회의 이번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년 3월이면은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회의가 여러 가지 열리는데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원래 제기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또 이런 피살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피살 사건하고 다음에 군축 무기와 관련된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김정남 독살에 쓰인 VX 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가서 아마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몇 시간 이제 뒤죠. 보면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 김정은의 지시로 이렇게 김정남이 독살됐다는 게 조금 더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면 지금까지는 뭔가 증거 불충분으로 이런 게 어려웠는데 ICC의 형사재판소에 가져가자 이런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커질 걸로 보기 때문에 윤병세 장관의 활동과 그리고 다음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삼국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서 상당히 북한을 조금 더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의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